조계종 원로회의가 오늘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룰 종원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종단 최고 의결기구에 걸맞는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불교 중흥과 인류 평화를 발언하는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네 번째 여정이 속리산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참가자 1,500여 명은 내딛는 걸음 속에서 자비행의 끊임없는 사회적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되찾아온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모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환수 문화재 40여 점과 함께 환수 과정에서 담긴 이야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국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가 3분기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자 나눔의 집 측이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오늘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룰 종원 개정안, 원로의장 임기 축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종단 최고 의결기구에 걸맞는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19일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앞서 소집된 원로회의. 의장 학산대원 대종사는 종단 발전을 위한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원로위원 스님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로회의에는 종원 종법 개정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종원 종법에 대해서 잘 심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법안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공개 회의에선 종회에서 다룰 종원 개정안, 원로의장 임기 축소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현행 원로의장 5년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종회에 건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처럼 원로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새롭게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최고 의결기구란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원, 종법 개정안, 멸빈자 사면 등의 막대한 권한이 사실상 종단의 국회격인 중앙종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계사 성역화 불사, 백만 원력 결집 불사 등 종단 현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원로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년은 소납을 비롯한 중앙 종무기관 종무원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종단의 안정과 승가의 화합을 위해 매진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심으로 발언했던 백만 원력 결집 불사는 마침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중공 법회와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착공식으로 성황리에 휴양. 원로회의에선 출가자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을 36대 집행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부 문화재보호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계획 보고, 기본교육기관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 등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단장, 기획실장, 중앙종회 의원 등 종단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해일 스님이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면서 원로회의의 권한 강화랑 움직임 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 중흥과 인류 평화를 발언하는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네 번째 여정이 속리산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한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내딛는 걸음 속에서 자비행의 끊임없는 사회적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쏟아지는 땀을 무심히 닦아내고 지친 내색도 없습니다. 걸음걸음에 세상의 평화를 담은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단 참가자들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에서 순례단의 4번째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순례 행사는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안국선언의 수불스님,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등 사부대 중 1,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마음의 방생을 강조한 자승스님의 인사말은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이 대독했습니다. 올 한 해 상월결사의 화두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 세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를 선도하는 바탕이자 첫걸음입니다. 순례자들의 마음에 자비와 세상에는 평화를 위해 내딛는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취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방향과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록이자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사 순례는 지난 3월 대흥사를 시작으로 4월 월정사, 5월 백양사 순례에 이어 4번째 교구본사 평화방생 순례입니다. 순례단은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출발 상수도 수원지를 거쳐 경내로 돌아오기까지 10km를 행선했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그런 기분으로 평화방생 순례를 함께 한 그 입장이 좀 새로웠습니다. 보통 때보다는 짧은 길을 걸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평화도 좀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 취지가 평화방생 순례다 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상월교사 팀들이 이 하여튼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월결사는 마음의 방생을 바탕으로 생명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시대 도래를 발언했습니다. 순례 전국을 다니면서 걷는 그 수행이 이 불자들에게 마음 수행도 되지만 그것을 보는 또 참여하는 사부 대중들 또는 비불자들에게도 많은 감흥을 줘서 불교의 그 포교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 평화 발언 순례를 함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저 또한도 평화로움을 느꼈고 또 함께 한 걸음 하면서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평화의 의미를 확대하고 현대적 의미로 방생을 재해석한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단. 한편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는 다음 달 24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사단법인 홍법문화재단 이사장 정우 스님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정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기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우 스님은 우크라이나 복원에만 1,000조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전함에 우크라이나 성금용 이름을 붙여 기금을 모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총무원으로 초청해 전달할 것이라고 하답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구룡사 주지 성견 스님,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북 울진 보광사를 복구하는 데 조계종단이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기금 1억 원을 울진 보광사에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고 종단에서 마련한 기금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광사 주지 정혜 스님은 불국사의 작은 말사까지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열심히 불사의 매진에 염려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금 전달식 행사에는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나라 밖에서 되찾아온 우리 문화재 40여 점을 한 곳에서 모은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길게는 수백 년 영욕의 세월을 견뎌내고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전시장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특별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강원도 월정사가 소장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관객들을 맞습니다. 일제 때 강제 반출돼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소실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불교계와 정부, 민간의 노력으로 2006년 환수돼 다시 월정사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막을 올린 특별전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에는 협상과 기증, 경매 등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문화유산 4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는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그동안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22만 점 중 780여 점을 환수했고 현지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보병들이 가죽 피역을 덧대 만든 갑옷, 면피각과 매화와 새, 대나무가 어우러진 조선 후기 나전 상자 등은 최초로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간 뒤에서 그 많은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과정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해외 반출 문화재들이 돌아오기까지의 개별적 스토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엔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문화재가 환수되는 과정이 담겼고 문화재 당국이 해외 소장자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유물이 일본인 소장자가 무상기증한 조선 세종대 집현전 관리를 지낸 이선제의 분청사기 상감 경태 5년명 묘지. 이선제의 아들 이영원이 조선통신사에 속한 일본인 통역사를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아뢰는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고 조상의 묘지를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국유문화재 환수를 비롯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을 누볐는데요. 이거를 출장 거리로 한번 따져보니까 비행거리로 629만 킬로미터, 지구를 160바퀴를 돈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는 미국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불교 문화재 감지 은리 묘법 연화경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14세기 말 고려 시대에 제작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의 중요도를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묘법 연화경은 이번에 전시된 40여 점 가운데 불교 성보로는 유일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이번 환수 문화재들 중에는 불교 성보 유산의 규모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 한지 본처를 통해 사찰 등에 봉안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오는 9월 25일까지 관객들을 맞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가 3분기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자 나눔의 집 측이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광주시는 경기도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현행 지원 기준에 따라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만이라도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지원 기준이 부적합하거나 부당하다면 위안부 피해자법 등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할 시 여성가족부와 의논해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해 3분기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8,200만 원의 미교부를 통보했습니다. 무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0명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거주해야 하지만 현재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명만 거주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경기도의 나눔의 집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교부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감사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대종 총무원장 모원 스님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선 민간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종단의 개성 영통사 복원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무원 스님은 남북 신뢰 회복의 화두로 한민족의 정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천태종 서울 관문사를 찾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법당부터 들러 예의를 갖춘 후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통일불사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사선 중진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주중대사 경력이 있는 권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북녘 땅에 종단의 뿌리를 둔 천태종이 남북교류에 길을 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뭐 잘 아시다시피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길을 뚫어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 종교계 중에서도 이 북쪽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뿌리가 연관이 있는 천태종 같은 데서 앞장을 서주시면 더욱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 무원 스님은 천태종의 발상지가 고려 수도 개성이며 중창조 상호ron각 대조사는 늘 애국불교를 강조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천태종이 발상지가 고려시대의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에 처음에 참 천태종에는 개성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사에 매진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그 통일 문화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무원 스님은 지난 2005년 개성 영통사가 복원되기까지 당시 종단의 사회부장으로서 이를 실무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간직한 무원 스님은 남북교류와 신뢰 구축의 화두로 한민족의 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하고 사업을 하려면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떤 사업도 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에 정을부터 나누는 것을 배워라. 정을 나누는 것부터 서로가 돼야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업적 얘기 다른 더 나은 그 발전적 얘기를 해도 공감이 갈 수 있고 역지사지 마음을 풀어갈 수가 있다. 이에 권 장관은 정으로부터 출발해 신뢰를 쌓으면 민감한 사안도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천태종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로 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정이 이제 조금 쌓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서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가 쌓여지면 사실은 뭐 핵 문제를 비롯해서 무슨 일은 뭐 풀 일이 없지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있는 한 우리 천태종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천태종과 통일부는 국제정세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가 쉽지는 않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 영통사가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할 민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장난감의 대명사 레고를 소재로 한 새로운 영상 기법, 레고 스톱모션을 활용해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콘텐츠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레고 스톱모션을 활용해 부처님 생애를 표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포교원 유튜브 채널과 레고 인플루언서 꽃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부처님을 레고 피규어로 만들고 CG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더해 다채로운 영상미를 살렸습니다. 스톱모션은 영상 프레임마다 피사체를 이동 촬영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시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최근 스톱모션의 손그림과 레고 등을 소품으로 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국내 최고 레고 인플루언서 꽃비와 협업해 부처님 일대기 레고 영상을 만들었다면서 이 영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대중이 불교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금천구가 남서울 지역의 대표 수행도량 호합사와 경내 석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본격 나섭니다. 금천구는 전통사찰 호합사와 석불좌상을 배경으로 한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과 서울 호암산성을 배경으로 한 생생문화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의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소원을 말해봐란 주제로 진행되며 게임을 활용한 호합사 탐방과 명상체험, 주지스님과의 대화, 인문학 강좌와 산사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삼성산 자락에 자리한 호합사는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말사로 남서울 지역의 대표 수행도량이며 서울시 전통사찰 제1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호합사는 1407년 조선 태조 이성계가 호랑이가 웅크린 형태의 호암산의 사나운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무학대사에게 호암산 끝자락에 호합사를 짓도록 했고 조선의 궁궐 경복궁을 건설하게 됐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이 제주 지역 종도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전국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3층 법당에서 진행된 연수교육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제주교구 종무원장 구암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종 종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어려운 생각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태고종 종단의 몸을 담고 있는 경우는 살아요. 첫째, 자부심이 있어요. 제주 지역 태고종 소속 스님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교육은 이동이 어려운 섬 지역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